안녕하세요. B2B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자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이번 IT 영상 배서에서는 기업 데이터 센터 내부만을 관장하는 SDN이 아니라 5G, 퍼블릭 클라우드, IoT 등 데이터 센터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차세대 SDN의 3대 체크 포인트를 노키아 코리아의 최성남 실장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엔터프라이즈 IT를 고민하는 CIO 또는 전체 클라우드 팀 레벨에서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거냐를 바라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전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커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확장성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체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 가상화된 환경, 아니면 전체 IT, 엔터프라이즈 IT를 지원하는 SDN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터프라이즈에 쓸 만큼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안정성 부분이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마지막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SDN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네트워크를 보면 지금 뭐 클라우드나 가상화 프로덕트, 뭐 예를 들어서 오픈스택이라든지 서버 가상의 대표적인 VM웨어, NS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SDN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엔터프라이즈 IT 입장에서 봤을 때 이 SDN은 SDN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에서만 국한된 SDN, 사일로된 형태의 SDN일 뿐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오케스트레이션이나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각각 사일로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들을 해야 되고, 또한 엔드 유저를 이어주는 네트워크들을 또 프로비저닝 해야 되고, 이것들을 또 연동해주는 작업들, 결국 최소한 3번 이상의 네트워크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이 이게 SDN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는 결국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은 기존에 많은 이제 물리적 베어메탈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물리적 환경들과 클라우드를 어떻게 손쉽게 오케이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장성의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후지츠 같은 경우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를 하면서 기존의 아마존이나 아니면 애저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에 넣었습니다. 저희 노아지를 활용하면서, 사실 기존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이 좋다라고 하지만 아마존의 일부 웹서버나 이런 건 올려놓지만 와스나 DB 서버는 이쪽에 놔두고 별도의 물리 서버로 관리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후지츠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다 후지츠의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으면서 베어메탈에다가 DB 서버를 두고 그리고 자기 전용 서버에다 와스 서버 두고, 그리고 VM웨어를 깔아서 와스 서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웹서버 같은 경우에 가장 사실은 사용자의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제일 앞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VM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런 와스 웹서버는 여기다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체 IT 인프라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자동화된 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VMware 기반의 가상 환경이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차세대 SDN이 접목될 수 있는지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기존의 VM웨어 기반의 가상화 환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SDN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원래 VM웨어 자체에서도 NSX라고 하는 SDN 솔루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확장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NSX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VM웨어뿐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베어메탈 또는 더 나가서 다른 뭐 컨테이너나 아니면 다른 하이퍼바이저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골고루 다 지원이 되면서 늦지 않게 항상 피처들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을 장점을 높게 사서 저희 솔루션을 이제 채택을 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기존에 쓰고 있던 VMware 가상 환경이건 오픈스테이크 환경이건 이 환경에
얼마나 쉽게 차세대 SDN이 접목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많이 필드에서 테스트된 저희 레퍼런스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VM웨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 또 하나가 이제 오픈스택에 KVM 기반되어 있는 두 가지 사이트들이 필드 레퍼런스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또한 이 서버 대수가 VM웨어 기반의 이 서버 대수들이 1000대 이상 되는 사이트들이 또 그런 아주 큰 대형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 내부 데이터 센터 말고요, 외부 웬 환경에서의 그 SDN의 그 확장성을 뭐 보여줄 그런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목표 오일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 바다에 나가 있는 이런 석유 시추선에서 뭔가의 서버에 대한 접속을 새로 필요로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업무적인 절차를 통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단순히 내부 사이트 접속을 해서 클릭만 하면 바로 이게 10분 안에 전체 여기 석유 시추선에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까지 바로 10분 안에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환경이 구축이 된 것입니다. 이 기업의 IT 인프라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게 대부분 베어메탈 기반으로 이제 서버 환경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가상화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있고,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지점 사용자들, 지점 환경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이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5G나 IoT 이런 것들에 또한 니즈가 생기고 있는데, 이제 누아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하나의 원스톱 네트워킹 포털에서 이 모든 엔터프라이즈 IT에 대한 네트워크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확장성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안 관점인데요. 가장 먼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가상 환경에서 있어서는 어떠한 그 보안 이슈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존에 물리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와이어가 있는 데서 와이어를 중간에 IPS를 넣고 랜 케이블을 연동하고 반대쪽으로 또 연동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지만, VM 환경에서는 그런 와이어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VM 간의 연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가상 환경에 어떤 그 가시성이 좀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VM 간에 어떤 트래픽이 오가고 있는지 볼 수도 없고, 이것들이 어떤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는 상황이 디텍트가 되더라도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이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민감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상 환경이 VM웨어 환경인데요. 그러면 이런 차세대 SDN을 VM웨어 가상 환경에 보안으로 적용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스페인에 있는 산탄데르라고 하는 은행, 이 은행이 스페인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 쪽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전체에 대해서 지금 지점들이 한 3,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네네. 이 은행이 VM웨어 기반의 이제 VM 환경들이 VM이 16,000개나 되는 아주 큰 사이트인데, 이제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면서 그 부분들이 한번 감염이 되면, 이 감염되고 나면 이게 인터널하게 서로 이스트 웨스트 형태로 옆에 있는 VM들, 옆에 있는 서버들로 감염이 전파가 되는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DN에 대한 고민보다는 VM 환경에, 클라우드 환경에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키텍처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이게 SDN을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낫구나라는 부분을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저희 누아지 솔루션을 도입해서 테스트하고 검증을 완료해서 현재 전체 16,000개나 되는 VM 전체에 SDN을 기반으로 이 VM에 대한 가상환경 보안을 이제 구축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16,000개 VM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국내에도 사실 보안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국내에도 사실 이런 보안 때문에 SDN을 고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SDN 관점보다도 보안 관점에서 현재 보안에 대한 가상 환경의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노화지를 검토하는 고객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VM들 간에 저희가 전문용어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VM별로 어떻게 보안을 할 거냐, 이런 어떤 몰웨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옆으로 VM 간에 전파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들을 검토하시고 POC도 하시고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 솔루션으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추가로 했을 때 이게 서비스에 더 영향을 주거나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면은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아키텍처적으로도 아주 가장 심플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고객은 찾고 계셨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물리적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IoT, 웬 환경 이런 모든 것이 다 연결된 세상에 있어서 보안이 중요한데 그럴 때 있어서 그 차세대 SDN의 그런 보안적인 요소는 굉장히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있어서 자, SDN의 가장 큰 안정성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SDN은 중앙 집중화된 컨트롤러와 실제 이 모든 IT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이터 플레인 컴포넌트들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로 구분을 합니다. 이 SDN 컨트롤러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키아 누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 SDN 컨트롤러가 노키아에 검증된 이 통신사업자망에서 검증된 SR 라우터의 SROS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와서 이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등하게 안정적이고 성능이 우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주장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네, 예. 실제로 증거가. 네.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 그럼요. 예. 이 SROS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통신 사업자망에 지금 저희 장비가 깔려서 이미 전체 지금 아마 고객님들 또 집에서 사용하시는 또는 핸드폰에 사용하시는 인터넷이 그 저희 장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SDN인 노키아 누아즈의 안정적인 성능을 담보하는 뭐 BMT 결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습니까? 차이나 모바일에서 이제 오픈스택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대륙의 스케일답게 500대의 서버를 가지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오픈스택 안에 있는 뉴트론 가지고 테스트하니까 성능이나 안정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아무리 테스트를 해도 이거를 또는 수정을 해도 이거를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픈스택은 커뮤니티 버전, 오픈소스를 쓰지만 SDN 부분은 상용을 써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여러 상용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한 결과 저희 이제 노아지가 선택이 돼서 현재 차이나 모바일의 그 1200대가 되는 물리 서버들 기반으로 제공하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SDN으로 저희 노아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노키아가 유닉스하고 C를 만든 그 유명한 벨랩을 인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 인수한 겁니까? 2016년도에 노키아가 알카텔루센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벨랩에서 사실은 앞으로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해마다 퓨처 X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보고서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시대에, IoT 시대에, 클라우드 시대에 이런 네트워크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우러져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벨랩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세대 SDN 노키아 누아즈의 그 경쟁력을 확장성, 보안, 안정성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안정성 측면에서는 크게 이 벤더에서 나온 SDN 솔루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SDN 솔루션들은 그런 안정성이 많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SDN 체크 포인트였던 확장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인 인프라든 가상화된 인프라뿐 아니라 지점단의 사용자 더 나아가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전체를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 지원하는 노아지가 확장성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단연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모든 트래픽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이 가시성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보안에 대한 제어까지 할 수 있는 이 노아지가 다른 벤더 솔루션뿐 아니라 오픈소스 솔루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클라우드 네트워킹 관련된 책을 출간하셨다는데 어떤 책이죠? 제목이 데브옵스 시대의 클라우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클라우드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나온 좋은 책이 있어서 또 이 부분이 저희 노키아 누아지의 레퍼런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이 저자 같은 경우에 스티븐 암스트롱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래서 스티븐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그 고객사 사이트에
SDDC를 오픈스택 기반으로 아주 이제 잘 구축한 솔루션 아키텍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아키텍트이고요. 오픈스택의 공인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은 좀 거시적인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또 어떤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나눌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SDN 관련해서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 일부하고 저희 노키아 누아지 솔루션을 가지고 데모를 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SDN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제가 직접 가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진행하는 오프라인 세미나 또는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쪽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